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노경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이용하며 수십 층을 순식간에 오르내리는 공동주택의 텔레포트 승강기가 있는데요. 안락한 일상 뒤에는 작업자분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업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현장에서는 추락, 끼임, 감전 등 단 한순간의 방심, 단 하나의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의 작업 공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우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총 66명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고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현장에서 사고가 다 발생하고 있기에 단 한 건의 사고라도 줄이고자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현장의 위험 요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승강기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많은 실내 활동으로 70건이 넘게 발생이 됐고 2024년에는 47건, 2025년에는 8월까지만 해도 벌써 46건의 사고가 보고됐습니다. 한 해 평균 40에서 5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일어났는데요. 이 사고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계속 발생하는 현재 진행형 위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들은 과연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 승강기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총 465명입니다. 이 중 승강기 사고의 대부분의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약 82%를 차지하는 이용자인데요. 아무래도 승강기를 매일 타는 일반 시민분들이 사고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는 약 14%를 차지하는 승강기 기술자인데요. 즉, 전체 사고 피해자 7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자 사고는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 해도 승강기 기술자 사고는 현장 원칙을 지킴으로써 막을 수 있습니다. 총 444건의 사고 중 작업자 과실이 65건, 유지관리업체 과실이 53건으로 승강기 사고 4건 중 1건 이상은 작업 현장, 작업 절차와 관련된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이용자 과실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장에서의 과실이 사고 원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승강기 기술자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5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6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중 유지관리업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검사자, 제조 설치업자 순인데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역시 가장 많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주요 위험 요소 및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인입 시 예방 내용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크레인 인양 시 중량물 고정 불량으로 인한 추락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크레인으로 중량물 이동 시 신호수를 배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중량물 이동 시 협소 공간 협착 사고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철거 작업 시 예방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칸에 또는 상부 작업을 마무리한 뒤에 과속 조절기 및 추락 방지 장치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중량물 이동 시 협착 및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PT에서 균형추 고정 시 무게추가 아닌 균형추 프레임에 파이프를 고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설치 작업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 전동 윈치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 방법 개선 및 이중 고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동일 승강로의 복수 호기 운행 시 작업자가 옆 호기에 충돌 및 끼임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도르래 회전체에 손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피트 사다리 설치 상태 및 미끄러짐 방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승강장문 마감 부분에 의해 손이 베이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째, 점검 중 표지판을 기준층 한 곳, 칸의 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곱째, 제어반 작업 전 전원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여덟째, 전층에 차폐형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병렬형 승강기 작업 시 안전망 설치를 통해 운행 중인 승강기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는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인지하였을 때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승강기 설치 철거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공 준비 및 자재 반입, 형판 설치 및 피아노선 작업, 카프레임 제어반 철거, 기계실 기기 및 제어반 설치, 완충기 및 1단 레일 설치, 카프레임 조립, 균형추 조립, 와이어 로프 걸기, 저속 시운전, 레일 브레이킹 및 가이드 레일 교정, 승강장 문턱 및 상방틀 설치, 승강장 출입문 설치, 카 조립 및 내외부 기기 조립, 승강로 케이블 배선 및 결선, 승강장 호출 버튼 및 카 결선, 고속 시운전 및 조정, 인터폰 결선, 칸의 카펫 보양, 완성 수시 검사 및 종합 성능 시험. 다음은 잘못된 공구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공구별 안전수칙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윈치 사용 전 점검 사항으로는 브레이크 작동 상태 확인, 와이어 로프 상태 점검, 후크 및 연결부 점검, 전격 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윈치를 관리 및 보관할 때에는 사용 후 청소를 하고 윤활제를 발라서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윈치가 아무리 튼튼해도 한 번의 실수로 생명을 좌우하는 훅인데요. 중량물을 훅에 안정적으로 체결하는 작업은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해지장치 기능 확인. 훅에 부착된 해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로프나 체인이 훅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안정장치이므로 작업 전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매다는 각도 제한. 로프를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하를 목표로 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9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도가 과다하게 넓어질 경우 로프에 가해지는 장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파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걸기 순서. 훅에 여러 개의 로프를 체결할 경우 훅의 가장 안쪽부터 순서대로 걸어주셔야 합니다. 로프의 엉킴을 방지하고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서 작업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훅에 하물을 체결하실 때 슬링바를 활용하면 안전하고 정밀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시고요. 모든 작업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현장에서 중량물 인양 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 중 상당수는 줄거리 용구의 부적절한 조합에서 비롯됩니다. 각 용구의 개별적인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품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하중을 어떻게 분산시키는지가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핀과 볼트는 규격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안전핀은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샤클과 슬링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고 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줄거리 용구를 체결할 땐 안전 발판을 설치한 후에 가슴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 설치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로만 설명해드리니 와닿지가 않으시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윈치 고정대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인데요. 28층 발판에 설치된 윈치를 이용해 승강기 레일을 끌어올리던 중 윈치를 고정했던 고정대가 파손되어 작업자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사고 조사 결과 주요 원인은 고정대의 강도 자체가 부족했고 전격 하중을 초과한 과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버틸 수 없는 무게를 버틸 수 없는 고정대가 지탱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윈치 관련 작업을 하실 때에는 적정 용량의 윈치를 사용하셔야 하고 작업 시작 전 볼트와 너트의 체결 상태, 용접 부위를 포함한 고정대의 강도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셔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와이어 로프 절단으로 인해 화물이 낙하하며 생긴 사고인데요. 현장에서는 전격 하중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었고 작업 전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점검, 즉 와이어 로프의 심각한 마모와 부식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로프가 꼬여 킹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지속적인 사용을 강행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정기 점검 소홀이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불이행이 기계의 파손과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첫째, 작업 전 와이어 로프의 유관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로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선 절단이 있는지 확인하고 로프가 꺾이거나 비틀어진 치명적인 킹크 및 꼬임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습기나 이물질로 인한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로프가 가늘어질 정도의 심각한 마모가 있는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작업 중 원칙입니다. 무엇보다 전격 하중을 엄수해야 하는데요. 또한 작업자 누구나 하중을 알 수 있도록 하중표를 현장에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를 드럼에 감을 때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로프가 서로 엉키는 겹침을 방지해야 하고 드럼에 감길 때 꼬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로프가 모두 풀려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드럼에는 최소 3회 이상의 여유분을 항상 남겨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체 기준입니다. 작업 전 점검에서 단 하나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돼야 합니다. 또한 당장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정기적인 교체 주기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고는 2020년 12월 26일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당시 설치공사업체 직원이 승객용 엘리베이터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작업자는 카 내부에 탑승한 상태에서 카는 1톤짜리 호이스트 체인에 매달려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호이스트 체인이 끊어지면서 작업자가 탑승한 카와 함께 피트로 그대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왜 1톤의 하중을 견뎌야 할 호이스트 체인이 끊어진 걸까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1톤 호이스트 체인이 권상기 드럼에 간섭되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만히 있어야 할 권상기 드럼과 호이스트 체인이 간섭된 걸까요? 바로 기존 로프를 철거하기 위해서 권상기를 구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칼을 임시 체인으로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 옆에 권상기를 작동시킨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제동기 드럼 외면과 외측 암에 체인이 마찰된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회전하는 권상기 드럼이 칼을 지탱하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체인을 지속적으로 갉아먹었고 결국 임계점을 넘은 체인이 파단된 겁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 14일 발생한 사고인데요. 설치 공사업체 직원이 12층에서 엘리베이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칼을 매달아 놓은 윈치의 로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업자는 카와 함께 지하 2층 피트까지 약 51m를 그대로 추락하며 사망한 사고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첫째, 카의 모든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양종 지지점, 즉 도르래 고정부에 대한 용량 확인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윈치 설치 위치가 불량했습니다. 가장 힘을 잘 받아야 할 위치에 가장 견고하게 설치해야 할 장비가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과속 조절기 로프를 미리 제거했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혹은 무지 때문에 스스로 최후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결국 이 사고는 지지점 테스트 미실시, 윈치 설치 불량, 비상정지장치 무력화라는 치명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겹쳐서 발생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작업 공정과 위험 요소별 안전대책 마련이 얼마나 미흡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윈치를 설치할 때 항상 수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해서 장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수직 설치 원칙을 준수해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4일에 발생한 끼임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의 균형 추측 무게추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게추를 하나씩 빼내는 작업 도중 이들을 지지하고 있던 균형축 케이스, 즉 프레임이 갑자기 하강했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작업자들은 하강하는 균형축 프레임과 남아있던 무게추 사이에 그대로 끼고 말았는데요.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부재했습니다. 작업 전 반드시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균형추 무게추 제거는 작업 중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공정입니다. 결국 작업 공정 및 위험 요소별 안전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 감독 없이 위험한 작업이 강행되다가 발생한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8월에 발생한 중상사고인데요. 이 사고는 작업자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작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1층에서 비상잠금 해제 열쇠, 즉 마스터키로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 후 안으로 들어갔지만 카가 제자리에 있지 않아 작업자는 문이 열린 어두운 승강로 아래로 그대로 추락해서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당시 작업자는 아마도 도어 클로저 등 부품 문제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카 상부 진출입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카 상부에 접근할 때는 반드시 카를 호출하여 눈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카를 정지시킨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추락과 더불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 사고인데요. 2024년 9월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상부에서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있던 중 도르래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손을 도르래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르래가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이 도르래와 주 로프 사이에 끼인 사고인데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이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수칙 미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2인 작업 시 복명 복창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동료 작업자가 보이는데요. 한 명은 위험 부위에 손을 대고 다른 한 명은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전한다, 손 뗐다, 확인했다와 같은 명확한 상호 확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둘째, 움직이는 도르래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회전하는 기계에 손을 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고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고는 능숙하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 절차를 생략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항상 복명 복창을 하고
회전체 보호 커버를 확인하고 도르래에 손을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8월에 발생한 중상사고를 살펴볼 텐데요. 설치공사업체 직원이 지하 1층 승강장에서 피트로 진입하던 중 중심을 잃고 그대로 피트 바닥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조사 결과 단순히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안전수칙상 피트로 내려갈 땐 안전하게 사다리를 이용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 정도 높이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과 안전 불감증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6월에 발생한 카 상부 추락 사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7층에 카를 세우고 카 상부에 탑승하여 고장 수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중심을 잃고 7층 높이에서 지하 2층 피트 바닥까지 그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작업자는 카 상부의 보호 난간 안쪽이 아닌 난간 밖에서 위험하게 작업을 하고 안전벨트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는데요. 작업이 불편해도 안전을 위해 카 상부 난간을 벗어나 작업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고 안전벨트는 필수로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 사고는 2020년 4월 경남 양산의 한 엘리베이터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중상사고인데요. 작업자는 칼을 해체하기 위해 4층 최상부 부근에서 체인블럭으로 칼을 고정시키고 주 로프와 함께 과속조절기 로프를 절단했습니다. 작업자는 부품 간섭을 확인한 후 탑승이 금지된 카 조립체에 직접 탑승해서 피트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칼을 매달고 있던 슬링 체인이 풀리면서 작업자가 카와 함께 피트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왜 칼을 매달고 있던 체인이 풀렸을까요? 사고 발생 전 피해자가 그래프크를 체인과 체인 사이에 충분히 끼우지 않았거나 그래프크가 체인과 체인 사이에 빠져 슬링 체인이 풀렸습니다. 계획서에는 카와 체인 블럭을 슬링바를 사용해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작업자는 임의로 슬링 체인을 사용하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설치 공사업체의 의무입니다. 공사업체는 교체 공사 시 작업자가 작업 계획서 등에 명시된 장비 사용 및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현장의 안전은 회사의 관리에서 시작되겠죠.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 작업자 여러분의 의무일 텐데요. 작업자는 교체 공사 시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고 안전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업 계획서를 무시하고 임의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스스로 추락 방지 장치를 해제하는 것.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절차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동료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사고는 2020년 11월에 철거 작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설치 공사업체 직원이 승강로 케이블을 철거하기 위해 전동 윈치 로프에 매달린 채 조립체에 혼자 탑승을 했고 작업자는 무선 리모컨으로 윈치를 직접 조작하며 하강하던 중이었습니다. 카가 4층과 5층 사이에 도달했을 때 전동 윈치의 로프가 파단되었고 작업자가 탑승한 카 조립체는 그대로 피트까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왜 윈치 로프가 끊어졌을까요? 조사 결과 로프가 파단된 직접적인 원인은 킹크였습니다. 작업자는 상승과 하강 운행을 반복했는데요. 그때마다 윈치 로프는 기계실 바닥에 내려지면서 엉키기 시작했고 이 엉킨 로프가 꼬인 상태로 당겨지면서 킹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로프에 킹크가 발생하면 그 지점의 절단 하중은 정상의 50%에서 80%까지 감소하는데요. 결국 이 킹크가 발생한 부분이 하강 운행 중 윈치 인입구에 걸리면서 약해진 로프가 그대로 파단된 겁니다.
이 끔찍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제조 설치 공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공사업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 절차 및 작업자 안전수칙 등을 명확히 제공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서류를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교육 및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 작업자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작업자는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로프가 엉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번 사례는 추락이나 끼임은 아니지만 현장의 위험 요소를 간과하여 발생한 작업자 과실 사고입니다. 검사원이 PT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피트 바닥에 설치되어 있던 배수 퍼프 집수정, 즉 구멍에 발이 빠져서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검사기관이나 유지관리 업체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피트 내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나지 않도록 PT에 진입하면 위험 요소를 먼저 확인하고 안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발을 내딛기 전 내 발밑이 안전한지 손전등을 비춰서 반드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발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배수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 주체에게 덮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번 사고는 피트 사다리 전기 안전장치 스위치의 부식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작업자가 출입문을 닫고 작업을 하던 중 피트 사다리 전기 안전장치 스위치의 부식으로 스위치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에 의해 이동하던 카와 피트 사다리 사이에 몸이 끼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어떻게 방지할까요? 일단 1층 승강장에 작업 중 표지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부품이 부식 등으로 고장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내가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안전 절차를 통제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수칙과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보신 사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된 원인이 있습니다. 기계 결함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였는데요. 우리가 확인한 안전대책들, 작업 전 제어반 전원 차단과 로토 조치, 윈치와 와이어 로프의 유관 점검, 그리고 무엇보다 추락 방지 장치와 안전벨트의 절대적인 준수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생명줄인데요. 사고는 익숙함과 방심을 파고듭니다. 현장에서의 원칙 준수만이 나와 동료,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하고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랍니다.